이 며느리는 시집 온 지 15년째입니다. 사형제 제사를 혼자 준비합니다. 시누이 셋은 거실에서 TV를 봅니다. 다른 며느리들은 아이들 데리고 놀러 갔습니다. 시어머니는 음식이 늦다고 소리칩니다. 남편은 형들과 술을 마십니다. 맏며느리의 손은 15년째 제사 전날이면 갈라집니다. 아무도 도와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조용히 지켜보던 시아버지가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한 마리 온 집안을 뒤집어 놓았습니다. 수진이 처음 시댁 문턱을 넘은 건 24살 봄이었습니다. 남편 정호는 사형제 중 맞이였고 그녀는 이 집안의 맏며느리가 되었습니다. 시어머니 김씨는 수진에게 하얀 앞치마를 건네며 말했습니다. 맏며느리가 뭔지 아나? 이 집안의 기둥이여. 네가 잘해야 동생들이 따라 배워. 수진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 앞치마가 얼마나 무거운 것인지 그때는 몰랐습니다. 첫 제사 전날 수진은 새벽 4시에 일어났습니다. 전을 부치고 나물을 무치고 탕을 끓였습니다. 시누이 셋이 있었지만 아무도 부엌에 오지 않았습니다. 언니들은 시집 안 갔으니까 손님이야. 시어머니의 말이었습니다. 둘째 며느리는 입덧을 핑계로, 셋째 며느리는 아이가 아프다고 했습니다. 막내 며느리는 아직 새댁이라 모른다고 했습니다. 수진의 손은 칼에 베이고 기름에 튀었습니다. 정호는 형제들과 거실에서 술을 마시며 웃었습니다. 수진아, 술 한 잔 따라. 수진은 피 묻은 손을 앞치마에 닿고 거실로 나갔습니다. 그녀의 눈이 시아버지와 마주쳤습니다. 조용히 텔레비전을 보던 시아버지 박씨는 수진의 손을 보았습니다. 무언가 말하려는 듯 입술이 움직였지만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먼저 들렸습니다. 수진아, 전 더 부쳐. 손님들 오면 모자라겠다. 시아버지는 다시 텔레비전을 바라봤습니다. 수진은 부엌으로 돌아갔습니다. 그해 제사가 끝난 뒤 수진은 화장실에서 혼자 울었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가 이런 이야기를 더 전하는 힘이 됩니다. 남편은 피곤하다며 먼저 잠들었습니다. 수진은 새벽까지 설거지를 했습니다. 그것이 시작이었습니다. 15년 동안 단 한 번도 바뀌지 않을 풍경의 시작이었습니다. 5년이 지났습니다. 수진은 30이 되었고 딸 하나를 낳았습니다. 하지만 제사 풍경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더 심해졌습니다. 둘째 며느리 현주는 아들을 낳았습니다. 시어머니는 현주의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며느리, 고생했어. 몸조리 잘해야 해. 수진은 부엌에서 그 말을 들었습니다. 손에 들린 칼이 떨렸습니다. 그녀도 출산 후 3주 만에 제사를 준비했었습니다. 아무도 고생했다고 말해주지 않았습니다. 셋째 며느리 영미는 남편 따라 외국에 나갔습니다. 막내 며느리 소영은 시어머니가 가장 예뻐하는 막내 시동생과 결혼했습니다. 소영은 제사 때마다 늦게 와서 먼저 갔습니다. 아이들이 어리다는 핑계였습니다. 시누이들은 여전히 손님이었습니다. 큰 시누이 미경은 결혼하고도 친정 제사에 왔지만 부엌에는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나 이 집 딸이잖아. 시집살이 지겹게 했는데 친정에서까지 하겠어? 수진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전을 뒤집었습니다. 제사상 차리는 법은 해마다 복잡해졌습니다. 시어머니는 자꾸 음식을 바꿨습니다. 작년에 그거 했잖아. 올해는 이걸로 해. 수진은 새로운 음식을 배워야 했습니다. 밤을 새워 연습했습니다. 실패하면 시어머니의 눈초리가 기다렸습니다. 맏며느리가 이것도 못해? 정호는 여전히 형제들과 술을 마셨습니다. 수진이 힘들다고 말하면 돌아오는 건 한숨이었습니다. 엄마가 그러시는데 어쩌겠어? 참았습니다. 10년을 참았습니다. 수진의 손은 해마다 제사철이면 갈라지고 터졌습니다. 약을 발라도 나을 틈이 없었습니다.
시아버지는 여전히 조용했습니다. 가끔 수진의 손을 바라봤지만 말하지 않았습니다. 12년이 지난 어느 제사 전날이었습니다. 수진은 접시를 들다 떨어뜨렸습니다. 하얀 접시가 바닥에서 산산조각 났습니다. 시어머니가 달려왔습니다. 뭐해? 그 접시가 얼마짠지 알아? 아이고. 정신이 있어 없어. 수진은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깨진 조각을 줍다가 손을 베었습니다. 피가 흘렀습니다. 하지만 수진은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온몸에 힘이 빠졌습니다. 왜 저만 이래야 해요? 작은 목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시어머니가 눈을 부릅떴습니다. 뭐라고? 15년이에요. 15년 동안 제사 때마다 저 혼자예요. 시누이들은 왜 안 도와요? 다른 며느리들은 왜 안 와요? 시어머니의 손이 올라갔습니다. 철썩. 뺨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마음이 더 아팠습니다. 맏며느리가 무슨 소리야. 동서들한테 창피하게. 내가 알아서 해야지 누가 해. 거실이 조용해졌습니다. 형제들의 웃음소리가 멈췄습니다. 정호가 부엌으로 왔습니다. 그는 아내의 붉은 뺨을 보았습니다. 바닥의 피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수진아. 엄마한테 사과해. 수진은 남편을 바라봤습니다. 그 눈빛을 평생 잊지 못할 것입니다. 아무런 편도 아닌 남편. 아무것도 변하지 않을 것이라는 깨달음. 수진은 일어나 사과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전을 붙였습니다. 손에서 피가 나는 채로. 시아버지는 그날 거실에서 텔레비전을 끄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무언가를 곱씹는 표정이었습니다. 아무도 그 의미를 알지 못했습니다. 올해도 제사가 돌아왔습니다. 수지는 41살이 되었습니다. 딸은 고등학생이 되었고 엄마의 제사 준비를 가끔 도왔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는 손녀의 도움을 막았습니다. 공부해야지. 이런 건 엄마가 하는 거야? 수진의 딸 지은이 반박했습니다. 할머니. 왜 엄마만 해요? 다른 이모들은요? 시어머니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버릇없이 내 엄마가 맏며느리니까 하는 거야? 지은이 입을 열려 했습니다. 수진이 딸의 손을 잡았습니다. 됐어. 가서 공부해. 지은은 억울한 표정으로 방으로 갔습니다. 올해는 유난히 힘들었습니다. 수진의 무릎이 아팠습니다. 병원에서는 관절염 초기라고 했습니다. 15년간 쪼그려 앉아 전을 붙인 대가였습니다. 손은 이미 오래전부터 거칠어질 대로 거칠어졌습니다. 제사 음식을 만들면서 수진은 생각했습니다. 시누이들은 올해도 거실에 있습니다. 막내 시누이 미지는 배달 음식을 시켜 먹으며 드라마를 봤습니다. 현주는 아들 대학 입시 때문에 바쁘다며 늦게 왔습니다. 소영은 애들이 학원 때문에 못 온다고 했습니다. 정호는 올해도 형제들과 술을 마셨습니다. 15년 전과 똑같았습니다. 변한 건 수진의 몸뿐이었습니다. 시아버지 박씨는 거실 구석에 앉아 있었습니다. 올해 80이 된 그는 예전보다 더 조용해졌습니다. 치매 초기 증상이 있다고 했습니다. 가끔 멍하니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수진은 전을 붙이다 시아버지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시아버지의 눈동자가 또렷했습니다. 평소에 흐릿함이 없었습니다. 이상했습니다. 제사 음식이 거의 완성되었을 때였습니다. 시어머니가 부엌에서 소리쳤습니다. 수진아. 숭늉 준비해. 손님들 밥 먹게. 수진이 대답하려는 순간 뜻밖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만해. 거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시아버지 박씨가 자리에서 일어서고 있었습니다. 지팡이를 짚고 천천히. 하지만 단호하게. 시어머니가 당황했습니다. 영감. 왜 그래요? 앉아 계세요.
내가 15년을 참았어. 시아버지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또렷했습니다. 치매 증상이 있다던 사람의 말투가 아니었습니다. 15년 동안 이 집에서 뭘 봤는지 알아? 형제들이 술잔을 내려놓았습니다. 시누이들이 텔레비전을 껐습니다. 시아버지가 부엌 쪽을 가리켰습니다. 저기 저 며느리. 맏며느리. 15년 동안 혼자 제사 지었어. 명절마다 혼자 음식했어. 시어머니가 말을 자르려 했습니다. 그게 맏며느리 도리지 뭘. 닥쳐. 평생 처음 듣는 고함이었습니다. 시어머니가 굳었습니다. 며느리 도리. 그럼 시누이 도리는 뭐야? 동서 도리는? 남편 도리는? 시아버지가 정호를 바라봤습니다. 정호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너, 내 마누라 손 봤어? 15년 동안 제사 때마다 피나고 터지는 거 봤어? 정호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난 봤어. 매년 봤어. 그리고 매년 참았어. 내가 말해봤자 네 엄마한테 더 구박받을 것 같아서. 시아버지의 눈이 붉어졌습니다. 근데 이제 못 참겠어. 내가 죽기 전에 이건 말해야겠어? 시아버지가 제사상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음식들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습니다. 그 모든 것을 수진이 만들었습니다. 이거 다 누가 만들었어?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맏며느리가 만들었어. 혼자서. 15년 동안. 시아버지가 제사상의 전을 집어들었습니다. 이거 붙이느라 기름 튀어서 손대인 거 너희가 알아? 나는 알아. 맨날 봤어. 전을 내려놓고 나무를 가리켰습니다. 이거 묻히느라 새벽 4시에 일어난 거 알아? 나는 알아. 화장실 가다가 불 켜진 부엌 봤어. 시어머니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시아버지가 아내를 바라봤습니다. 당신은 맏며느리 도리도리 하면서 저 애 부려먹었어. 근데 당신이 맏며느리였을 때 우리 엄마가 그랬어? 안 그랬어. 당신 손에 물 안 묻히게 내가 다 막았어. 시어머니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딸들. 시아버지가 시누이들을 봤습니다. 너희 형수 고생하는 거 뻔히 보면서 왜 안 도왔어? 손님이라고. 시집가서는 제사 안 지어? 친정이라고 손 놓고 있는 게 말이 돼? 미경이 고개를 떨궜습니다. 아들들. 형제 넷이 움찔했습니다. 너희 마누라들 데리고 와서 술이나 처먹고. 형수 혼자 고생하는 거 알면서 왜 가만히 있었어? 특히 너. 시아버지가 정호를 가리켰습니다. 내 마누라야? 내가 지켜줬어야지. 15년 동안 뭐 했어? 정호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처음이었습니다. 시아버지가 수진에게로 왔습니다. 수진은 부엌 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앞치마를 두른 채로. 며느리. 시아버지가 수진의 손을 잡았습니다. 거칠고 갈라진 손을. 미안해. 내가 진작 말했어야 했는데. 당신 고생하는 거 알면서 못 본 척했어. 수진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15년 만에 처음 듣는 사과였습니다. 이제부터 제사는 돌아가면서 해. 아니면 아예 하지 마. 이렇게 한 사람만 고생시키는 제사는 조상님도 안 받아. 시어머니가 입을 열었습니다. 영감. 그래도 제사를. 당신은 닥쳐. 당신이 저 며느리한테 한 짓 생각하면 내가 지금 같이 안 살아. 시어머니가 입을 다물었습니다. 수지는 앞치마를 풀었습니다. 15년 동안 벗지 못했던 앞치마를 테이블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저 이제 이거 안 할게요. 조용했지만 단호한 목소리였습니다. 15년 동안 할 만큼 했어요. 이제는 못하겠어요. 정호가 다가왔습니다. 수진아.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수진은 남편을 바라봤습니다. 15년 늦었어요. 용서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받아들였습니다. 이제부터 달라질 것이라는 사실을. 딸 지은이 엄마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 수고했어. 수진이 딸을 안았습니다. 다음 제사는 형제들이 돌아가며 준비하기로 했습니다. 수진의 손은 더 이상 제사철에 갈라지지 않을 것입니다. 시아버지의 15년 침묵이 깨진 날. 수진도 침묵에서 벗어났습니다.